네, 안녕하세요. 애플 이벤트 2023년이 이제 새벽 2시부터 시작해서 끝났는데요. 조금 어리둥절하시죠? 바로 이전작들과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실 거고요. 혹은 새로 나온 아이폰 15 라인업들이 서로 뭐가 다른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만 뽑아서 말씀드릴 테니까 애플은 사실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부각하면서 말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애플워치 9이 나왔는데요. 9의 겉모양,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제품인데 왜 이러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어제 애플 주가 막 떨어지더라고요, 새벽에. 근데 이 스트랩을 저도 지금 정품 스트랩을 굉장히 여러 개 구매하고 있거든요. 스트랩만 뭐 자주 쓰는 것만 해도 4, 50만 원 될 것 같은데 그거를 그대로 공유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요번에 바뀐 건 뭐냐면 S9 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애플워치 7이랑 8을 같이 쓰고 있는데 두 개 다 느리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않았거든요. 기존에 갤럭시 워치처럼 쓸 때마다 버벅이고 터치할 때마다 느리면 아이고 성능이 좀 좋아지면 좋겠다 생각하시겠지만 애플워치는 7뿐 아니라 6 모델도 그렇게 느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최신 칩을 하나 더 넣어놓고 신제품이라고 팔아먹냐, 그죠? 이거는 지금 애플워치 8으로는 원활하게 구동할 수 없는 기능을 추가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손가락으로 제스처하는 기능이죠. 이 제스처 기능이 애플워치 8이나 7 이전 모델에 다 들어있는데 써보셨습니까? 저는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끝까지 몰아붙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애플워치 9이 나오기 전에 8을 제가 할 수 있는 기능을 다 써서 바꿀 이유를 만들어야지 이런 스타일인데 사실 제스처 기능을 쓰면서 편하다는 느낌을 잘 못 받았습니다. 이게 기능상의 문제도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고 우리 맥북에서 매직 트랙패드 쓰면서 정말 내 손가락과 나의 감각을 그대로 전달한다라는 감동이 있잖아요. 그런 감동을 느낄 만큼 완벽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마 칩셋이 따라오지 못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관련된 일들도 있으니까 옛날처럼 멍청하게 시킨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S9 칩이 구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웬만한 기능을 손가락으로 두 번 탁탁 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편하게 애플워치를 차지 않은 손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한 손으로 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편하게 더 자주 쓸 수 있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S9 칩 때문에 위치 찾고 이런 기능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더 넓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국은 잘 안 되죠. 외국에서는 좀 유용한 기능이겠지만 우리랑 관련 없는 내용이라서 별로 강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밝기가 2000니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굉장한 일이거든요. 애플워치를 7, 8 특히 쓰시는 분들 쓰면서 왜 이렇게 어두워? 뭐 저도 일본에서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진짜 죽을 것 같았는데요. 애플워치 보면서 안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불편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발전됐다는 사실을 그냥 언급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손가락 두 번 탁탁 치는 기능이 정말 유용할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애플워치 9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초반에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가격이 동결입니다. 아이폰도 그렇고 애플워치도 그렇고 전부 가격이 작년과 동결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업그레이드 같은 느낌. 부정적으로 말하면, 긍정적으로 말하면 기존의 새로 나온 모델들을 완성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만든 게 이번 애플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이 기능을 쓰기 위해서 새로 살 것 같은데 저는 애플워치 9은 아니고 이 애플워치 울트라 2를 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보니까요 국내에서는 애플워치 9을 사는 게 별로 불편한 게 없는데 해외를 나가다 보면 장시간 비행을 하잖아요. 근데 비행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앞뒤로 출국 수속, 입국 수속까지 따지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립니다. 근데 이 시간 동안 아이폰이나 이런 것들은 외장 배터리로 하면 되는데 애플워치는 우리가 이거를 빼서 따로 중간에 충전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 배터리 양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울트라 2가 전 디지털 노마드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역에 상관없이 나라에 상관없이 가서 일을 하는데 애플워치 울트라 2에 평소에는 36시간 그리고 저전력 모드에선 72시간까지 버틸 수 있는 이 모델이 저한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뭐가 바뀌었냐면 바뀐 게 없어요. 요 3000니트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관련 없고요. 그리고 S9 칩 애플워치 9이랑 똑같은 기능이 들어갔고 손가락 두 개 타는 모델도 됩니다. 이전 모델들이 있잖아요. 애플워치 울트라 1이나 애플워치 8에 요 손가락 제스처 기능이 안 될 거냐? 사실 안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애플에서 막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 돼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제 이 손가락 터치하는 기능을 애플워치 8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울트라 1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엄청 생색을 내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애플워치 울트라 2가 나오고 애플워치 9이 출시되는 이 시점에는 아마 이 새로운 모델에만 이 기능이 국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것들을 다 언급드리지 않는 겁니다. 다음은 아이폰 15 일반 모델인데요. 조금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가격 동결이라 그랬잖아요. 보통 아이폰의 일반 모델의 경우에는 귀엽고 가볍고 성능도 좋지만 약간 보급형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애플 제품 중에는 보급형이라는 게 존재하지 원래는 않죠. SE 모델들이 이제 보급형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플래그십 모델만 파는 게 애플 제품입니다. 그래서 가장 싼티나는 것 중 하나가 아이폰 일반 모델의 뒷면에 그 유리 있잖아요. 그게 막 반짝반짝해가지고 굉장히 너는 프로가 아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데, 요번에 채택된 뒷면은 약간 매트한 소재, 지금 스테인레스와 뒷면 마감을 한 아이폰 14 프로와 비슷한, 똑같진 않아요. 비슷한 느낌의 고급진 느낌의 이제 뒷면을 채택했습니다. 컬러는 개인 취향이고, 그리고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들어왔죠. 그 A16 바이오닉 칩이 들어가서 현재 아이폰 14 프로와 똑같은 칩을 갖고 있고요. A15도 느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아이폰 15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게 다이나믹 아일랜드. 이거 편합니다. 뒷면에 이 매트한 재질,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요거예요. 요거 2배 줌입니다. 48메가픽셀. 이게 뭐냐면 카메라가 2개잖아요. 하나 2개인데 카메라가 3개인 것처럼 쓸 수 있게 구성이 된 거예요. 이거는 이미 아이폰 14 프로에서 구현이 됐던 겁니다. 아이폰 14 프로는 카메라가 2개가 아니고 3개잖아요. 3배 줌짜리 망원 렌즈가 있는데, 실제로 아이폰 14 프로를 저도 1년 출시하자마자 써봤지만 가장 많이 쓰는 렌즈는 3배 줌이 아니라 표준 광각이랑 2배 줌을 가장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꼼수라고 그랬는데요. 48메가픽셀이기 때문에 광학 줌을 한 것처럼 화질에 손상을 주지 않고 2배 줌을 쓸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아이폰 14 프로에 망원 렌즈가 있잖아요. 물론 10이나 13보다는 좋지만 렌즈가 3개 있으면 그 중에 가장 메인은 48메가픽셀이 달려있는 표준 줌 렌즈가 메인이에요. 이것보다는 망원 줌이 화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사용할 때는 저는 작업용으로 많이 쓰니까 망원 렌즈보다는 표준 렌즈를 2배 줌해서 크롭해서 쓰는 거죠. 하지만 화질 저하가 없는 이걸 써서 조금 앞으로 가더라도 메인 렌즈만 쓰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아이폰 15는 사실 아이폰 프로급 기능을 다 쓸 수 있는, 정말로 이번에는 최근 몇 년간 일반 모델을 좀 막 보급형 취급하려고 막 그랬던 기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이폰 15야말로 또 플래그십의 일반 모델, 가벼운 모델이라고 느낄 정도로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이번에 아이폰 15를 사셔도 가격도 동결됐으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USB-C 포트 들어왔어요. 드디어. 근데 여기 USB-C라고만 돼 있잖아요. 더 좋은 기능이 있는데 말을 안 할 이유가 없죠. 요거는 전송 속도는 기존의 라이트닝 포트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충전만 USB-C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이폰 15 일반 모델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작업용 촬영을 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쓰고 카톡하고 인스타에 올리고 이런 정도로는 쓰지만 결과물 뭐 20기가, 30기가, 50기가 되는 로우 파일들을 맥에 넘겨가지고 편집하고 이런 용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50메가짜리, 60메가짜리 사진 옮기고 이러는 거는 에어드롭으로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영상 같은 경우 여기 4K 60프레임 HDR 있잖아요. 여기 촬영은 되지만 이걸 옮기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집에서 카메라도 쓰고 있고 아이폰도 쓰고 있지만 케이블도 중요하고, 전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케이블은 정말 수십 개가 되는데 못 쓰고 애플 정품 케이블이나 아니면 벨킨에서 인증받은 정식 케이블만 써야 될 정도로 파일을 전송하는 일은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근데 아이폰에 USB-C 타입을 넣어줬지만 전송 속도에 이점을 주지 않았다는 건 용도가 분명해진 거겠죠. 가격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망의 아이폰 15 프로, 15 프로 맥스입니다. 먼저 여기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USB-C 타입 들어갔습니다. C 타입인데 밑에 with USB 3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USB 3 속도를 내는데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빠른데 만족스럽지 않아요. 저희는 썬더볼트 4를 원하거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착각한 게 있으면 양해해 주십시오. 어쨌든 요거 갖고는 아이폰이 촬영할 수 있는 굉장히 무거운 영상 파일을 편하게 옮기는데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아이폰을 이 USB-C 타입으로 외장 하드에 연결해서 기록을 아이폰에 하는 게 아니라 외장 하드에 바로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말했죠. 물론 저도 미러리스 카메라를 쓰는데 외장 하드에 바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 기능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CF 익스프레스 카드가 아니라 외장 SSD 카드이기 때문에 촬영할 수 있는 포맷의 한계는 있습니다. 제가 볼 땐 분명히 그런 한계가 생길 것 같지만 실시간으로 외장 하드에 저장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정말 무거운 촬영을 하지 않고서는 이 아이폰 프로나 프로 맥스를 뭐 2테라, 1테라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전혀 없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56기가나 512기가를 사도 충분히 촬영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SSD 카드를 2테라, 1테라짜리 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그래서 256기가를 사더라도 일반적인 용도로는 쓰고 촬영할 때는 SD 카드를 연결해서 쓸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50만 원, 100만 원은 아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충전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지만 이번에 티타늄 소재가 들어갔고 요게 티타늄이 뭐 예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스테인리스보다 좀 가볍습니다. 알루미늄보다 무겁지만 그래서 아이폰 14 프로를 쓰시는 분들 중에 저는 이제 애플케어를 쓰니까 케이스를 쓰지 않고 생폰으로 들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묵직한 느낌이 듭니다. 전문가적 느낌이 들지만 무거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10g, 20g 정도 빠진다면 정말 가벼운 아이폰 15 프로를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 카메라 사용할 때 24mm, 28mm, 35mm를 터치로 바로바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것도 뭐 장난치는 것 같지만 영상 촬영이나 사진 촬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24mm, 28mm, 35mm를 정확하게 규격화해서 촬영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에게는 아이폰 15 프로를 살 이유가 분명히 생긴 거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게 여기 액션 버튼이 생겼죠. 원래는 부동에 매너 모드 버튼이 있었는데 이게 액션 버튼으로 바뀌게 되었고 기본으로는 매너 모드가 돼 있고 꾹 누르게 되면 바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른 것만으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여러 가지 액션을 줄 수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처음엔 제가 이게 음소거 버튼이 없어진다고 하길래 진짜 막 너무너무 상실감이 컸거든요. 너무 잘 쓰고 있었으니까. 아이폰을 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했기도 했습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제가 해외에 나가면 번역기 어플을 꺼내야 될 수 있잖아요. 화면 켜고 번역기 터치하고 그때부터 작업하는데 이제 이게 있으면 번역기 어플을 걸어놓고 꾹 누르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또 촬영을 많이 하니까 꼭 누르면 바로 나오고 또 회의가 많은 기간에는 요거는 근데 사실 집중 모드 있잖아요. 집중 모드는 제가 써보니까 제가 생활하는 패턴에 따라서 예를 들어 지금 제가 화면 녹화하고 있잖아요. 화면 녹화하면 자동으로 집중 모드로 바뀝니다. 제가 처음에는 일부러 수동으로 집중 모드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아는 것 같아요. 제가 특정 장소에 가거나 특정 작업을 했을 때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요거는 안 써도 될 정도로 어쨌든 여기 액션 버튼을 통해서 굉장히 편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꼭 넘어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텔레포토 프로맥스에 있는데요. 5배 줌까지 지원한다고 하죠. 그 전까지는 우리 상상력의 한계는 역시 잔망경 렌즈였죠. 이렇게 꺾여가지고 길게 갤럭시 S23 이런 것처럼. 근데 애플에서 또 엄청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뭐 이런 기술로 굴절을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5배 줌, 광학 줌, 화질에 손상이 없는 광학 줌이라면 얼마나 퀄리티를 뽑아낼지 모르지만 정말 촬영용으로 쓰기에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격은 동결입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경우에는 256기가 모델부터 있고 국내 가격은 190만 원인 것 같아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지금 제가 이번에 메인 카메라를 해외에 들고 갔다가 정말 죽는 줄 알아가지고 그 루믹스 LX100 마크 2라도 중고로 하나 사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폰 15 프로 발표를 보고 루믹스 안 사고 이걸로 대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애플 이벤트를 보고 조금 실망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완성형이 드디어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모양도 똑같잖아요.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심지어 가격도 동결시키고 그리고 완성형을 나타냈기 때문에 작년에 아이폰 14나 14 프로 맥스, 애플워치 울트라 2를 살지 말지 고민할 분들에게 올해는 완벽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애플 이벤트나 아이폰 15 프로로 검색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얘가 뭐하는 애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채널은 IT 채널은 아니고요. 저희 디지털 노마드 채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이번 애플 이벤트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전 사과농장 엄청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한 점들 내용을 알려드리고 그러한 것들을 블로그, 워드프레스에 글을 써서 수익을 낼 수 있게 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혹시 얘가 뭐하는 애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부업이나 뭐 돈 버는 방법 찾고 계시는 분들 중에 블로그에 그냥 글을 써서 뭐 체험단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루에 뭐 $100, $50 이렇게 저희 채널은 기본 $300를 기본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버는 게 도대체 뭐지? 처음 들었지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영상 더보기나 댓글에 항상 남겨드리는데요. 워드프레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제 프로모션 코드로 가입하시면 뭐 시작할 때 비용 20% 할인 받으실 수 있고요. 아무에게도 구애받지 않고 혼자서 집에서 글을 쓰는 것만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있고 이미 많은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은 앞으로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애플 이벤트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양 잡수였습니다.